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대국민 건강수호 프로젝트 비만 제로 코리아를 꿈꾸며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다이어트 미! 와우! 네. 건강을 위한 제대로 된 다이어트 건강법 CMB 다이어트 미에서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방송된 후에 제가 SNS에 실검에 떠올랐더라고요. 이야, 우리 저도 깜짝 놀랐어요. 무배 형님을 누르고 네 혼자 실검에 떴군요. 네. 저는 이제 그 배우에다가 무슨 뭐 예능에다가 이런 것도 모자라서 MC까지 하느냐고 그 영화 배우 김영호 형님하고 뭐 엉내가 잦은데 네. 야단 맞았습니다. 오히려 더 어떻게 할 좋은 거예요, 프로그램에 좋은 일 했는데 혼나셨군요. 네. 뭐 운동을 좀 열심히 하라는 그런 뜻인데 뭐 운동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이 대전까지 가서 그 좋은 프로그램에 기부까지 하냐며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게 다 그 CMB 다이어트 미를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오늘 저희뿐만 아니라 CMB 다이어트 미와 함께 해주실 건강 멘토 MC 한 분을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으로부터 정말 자유롭게 해주실 이명선 한의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원장님은 방송 이후 어떠셨나요? 저는 화면이 훨씬 좋아 보인다는 평을 많이 사실 누가요? 누가 들었습니다. 그러셨나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TV가 와이드 화면이라서 제가 조금 뚱뚱해 보인다는 생각을 해서요. 저도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랑 같이 다이어트 하셔야겠어요. 아니 족발을 끊으세요. 두 분 다 제가 한 10kg는 빼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뭐 어쨌든 빨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MB 다이어트비 첫 번째 코너. 시청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코너죠. 비만 제로 코리아. 4인 4색 연령대별의 비만의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에게 다이어트 확실하게 해드리는 프로젝트죠. 네. 전선에 나선 4인의 전사들, 그들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어릴 적 많이 그렸던 그림, 바로 생활계획표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위해 써놓은 시간들이지만 자세히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많은 시간을 앉아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책상에 앉아 업무를 처리하고, 학생들은 하루의 절반 이상을 앉아서 공부하고 TV 시청까지 앉아서 하는 현대인들. 만 19세 이상 성인이 하루 중 앉아서 보내는 시간은 평균 8시간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해칠 우려가 많다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많고 활동하는 시간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우리 몸에 다양한 문제점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우리가 계속 앉아 있다가 보면은 특히 이제 혈액순환에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허리가 약해진다든지 또 근골격계 질환이 쉽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여분의 에너지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해 가지고 비만이라든지 또 그 비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또 요인이 함께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대사성 질환, 뭐 여러 가지 성인병 이런 것까지도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참가자들의 건강에 위험이 되는 좌식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의 건강 멘토단이 떴습니다. 건강 적신 후에 그린라이트를 켜줄 건강 멘토단과 4인의 참가자들. 보기만 해도 땀이 나는 열정적인 현장. 함께 가보실까요? 비만 제로 코리아.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고달픈 사람들에게 생기는 병, 바로 월요병인데요. 참가자들의 한 주간 몸무게 변화를 관리하는 차경이 멘토의 얼굴에도 월요병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심각한 표정의 차경이 멘토.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 참가자분들 그래프를 보고 있는데요. 전날 어떤 걸 먹었는지 또 술 약속이 있었던 날은 다음날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변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의 체중 관리는 물론 틈틈이 연락을 주고받으며 건강 상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의 건강을 위해 매일 새로운 건강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SNS에 글을 올리는데 건강이나 다이어트에 관련된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참가하시는 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그 글을 읽고 특히 오늘 하루 더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을 주의 깊게 생각하시면서 하루를 보내시게 되는데
글 읽는 거 뿐만 아니라 문자라든지 전화를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멘토의 관리 속에서 건강을 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해 100일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건강 멘토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운동법이 있지만 체질에 따라 맞는 운동법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체질을 고려하지 않고 강도 높은 운동을 선택했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참가자들의 바른 건강을 위해 체질에 따른 운동법을 이명선 멘토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정경숙님은 태음인에 해당하시는데요. 태음인들은 대부분 복부나 허리 쪽에 살이 많이 찌고 그리고 습기가 몸에 많이 이렇게 쌓이는 체질이기 때문에 땀을 충분히 내어줄 수 있게 유산소 운동이나 또는 복근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김희진 씨는 소음인에 해당하시는데요. 소음인 같은 경우는 하체가 차가운 체질이시기 때문에 하체가 차가워지는 체질들은 무리한 운동을 하시는 것보다는 꾸준히 스트레칭이나 요가 같은 가벼운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저희 다이어트 하시는 여러 환자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원장님 살 안 찌는 음식이 뭘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칼로리로 따지자면 살 안 찌는 음식이 있다고 할 수야 있겠지만 음식을 많이 살 안 찐다고 과량으로 섭취하다 보면 위장이 늘어나게 되고 이러다 보면 포만감이 빨리빨리 오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도 소식하는 습관을 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살 안 찌는 음식 따지지 마시고 적게 드시고 또 규칙적으로 많이 운동하셔서 칼로리 소모를 늘려서 살을 빠지게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가자들은 평소 익숙한 좌식 생활, 운동 습관에서 벗어나 자신의 체질에 맞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의 곁에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분들, 바로 건강 멘토단인데요. 건강 멘토와 함께하는 참가자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가길훈 참가자의 경우 가장 먼저 운동을 시작한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었는데요.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열정적으로 100일 프로젝트에 임하여 현재 많은 변화를 몸소 느끼는 참가자입니다. 셋. 자, 넷. 자, 여섯. 자, 쭉 일곱. 규칙이 없던 생활 속 규칙을 만든 가기론 참가자. 둘. 자, 두 개 더. 자, 넷. 자, 마지막. 끝까지 쭉. 끝까지. 운동하는 모습은 마치 운동이 가기론 참가자를 삼켜버릴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라면 앞으로 전진뿐이겠죠? 귀여운 진행으로 인기를 모았던 희진 MC. 급격한 다이어트로 인해 몸의 균형이 무너졌지만 가벼운 운동을 통해 유연성과 체력을 동시에 키울 운동을 찾아보았습니다. 저한테 가르쳐 주실 운동은 어떤 걸까요? 아, 혹시 저 벨리댄스는 배워보셨나요? 아니요. 아, 벨리댄스 안 배워보셨구나. 아, 벨리댄스가 이제 여성이나 남성 그 기능에 굉장히 좋다는 걸 알고 계셨죠? 근데 사실 살이 빠지지는 않아요. 벨리댄스를 통해서. 그래서 벨리댄스 동작과 그 피트니스 동작을 그 기본으로 구성으로 해서 정말 효과적으로 그 라인을 잡아줄 수 있는 정말 판타스틱한 운동법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네. 네, 일단 팔을 양 옆으로 벌려주시고, 네, 팔 옆으로 벌려주시고요. 어깨 힘은 빼시고, 팔 위쪽 근육과 아래쪽 근육, 네, 팔도 위쪽 근육과 아래쪽 근육에도 힘을 주시고, 손은요 곧게 뻗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팔 전체에 힘을 주셔서 근육 전체를 긴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의 긴장에 주목하시고, 어깨에는 힘을 빼시고요. 배꼽은 쏙 집어 넣으세요. 그리고 양 옆에 집어 넣으시고 그래서 코어 근육을 딱 긴장시키시는 거예요. 벨리 댄스로 몸의 유연성은 살리고 피트니스 동작을 통해 숨긴 근육을 모두 운동시켜 체지방은 제거하고 김희진 참가자에게 딱 맞는 일석이조의 운동입니다.
왼쪽 허벅지 대퇴부에요. 힘을 꽉 주시면 더 힙이 업되시면서 탄력 있는 허벅지 라인. 반바지가 잘 어울리고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인으로 네, 지금도 이쁘시지만 네, 다시 한번 시작. 1, 2. 네. 이번에는 아래에서 위로 U자로 그네 타듯이 1 올릴 때 네, 오른쪽 복직근에다가 힘을 꽉 주세요. and 이완 다시 쭉 그러면서 왼쪽 엉덩이 힙 부분과 그리고 왼쪽 복직근 부분에 힘을 꽉 주시고요. 네. 운동을 시작할 때에는 자신이 없던 모습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감도 살아난 느낌이었는데요. 멘토와의 동작을 비교해봐도 전혀 다른 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만큼 제대로 정확하게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여기 보이세요? 아,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 좀 살 좀 빠진 것 같나요? 다이어트엔 최고. 근데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다 희진 MC의 건강을 위한 일이란 거 알고 있죠. 다음 참가자는 50대의 끈기를 보여주고 있는 정경숙 참가자. 지루한 집안일처럼 반복되는 부분 운동이 아닌 온몸의 근육을 쓸 수 있는 신나고 재미있는 운동을 원했는데요. 몸을 크게 신나게 움직이는 운동, 바로 방송 댄스입니다. 제가 평소에 너무 하고 싶었던 댄스거든요. 그래서 활동적이고 땀도 많이 흘리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쭉쭉 살이 빠질 것 같습니다. 지금 작가님 나이가 50대잖아요. 네. 근데 방송 댄스 도전하기까지 조금 어렵진 않으셨어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음악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거든요. 평상시 정경숙 참가자가 부종이 많으신 편입니다. 그래서 노폐물을 배출시키면서 심폐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어서 더욱 좋고요. 특히나 평상시에 늘 하시고 싶어 하던 운동이기 때문에 음악과 함께 즐겁게 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확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데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면 자세가 올바르지 않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숙이시면서 팔을 앞으로 밀을 거예요. 그렇죠? 무릎이 최대한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는 동작이지만 잘못된 자세를 올바르게 교정해주는 필라테스로 마무리하는 정경숙 참가자. 네, 올바른 다이어트는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만으로도 다이어트는 충분히 업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경숙 참가자 같은 경우는 부종이 심하고 고혈압이 있고 그리고 자세가 많이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바로 잡아줘서 노폐물을 많이 밖으로 빼주면서 평상시 일상생활에서도 앉고 걷고 서는 그런 자세의 균형 밸런스를 많이 잡는 쪽으로 해서 다이어트를 올바르게 상승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 살도 빼고 올바른 자세까지 되찾는 시간. 바른 다이어트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그 결과가 무척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필라테스는 제가 뭐 한의원이나 이런 데 이렇게 침 맞고 다친 데가 많아서 계속 치료 중이었는데 이걸로 통해서 교정만 된다면 좀 해방이 될 것 같아요. 병원으로부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운동 계획이나 뭐 다이어트 계획은 어떠세요? 평상시대로 이렇게 여기 참가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그래프 그렸잖아요. 그래프 그리고 붓기 먹었거든요. 그거 지키고 이렇게 나쁜 음식 좀 멀리 하면 이렇게 효과가 많이 볼 것 같아요. 저 익숙한 뒤태는 누구? 바로 우리의 만능 엔터테이너 최무배 MC 아닌가요? 건강이 가장 염려되었던 안중근 참가자는 최무배 멘토와 함께 강도 높은 운동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엉덩이를 밀어내고 가슴 제게 올려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 손으로 균을 잡고 쭉 밀어넣을 수 있죠. 그래서 밀어 올릴 때 그때 어깨 들어 올리고 엉덩이를 직선. 그리고 다시 엉덩이 내리고 팍 튕겨 들어가지고 발을 바로 무릎 편처럼 쭉 당겨오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 뻗기죠. 그런 스타일의 운동을 또 이제 기술이 너무 많이 들어간 운동 빼고 맨몸 운동에 가깝게 하면서도 뭐 그다지 이제 뭐 웨이트적인 부담이 별로 없는 것들만 골라가지고 좀 쉽게 할 수 있는 걸로
하긴 하는데 말은 이제 가르칠 때 쉽다는 거지 이건 하시는 분이 쉽지는 않죠. 운동하는 사람이라면 들어보았던 동작들이 총 집합한 시간이었는데요. 더운 여름 날씨에 옷이 땀으로 젖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최무배 멘토와 함께 인정사정 없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충격 요법일까요? 건강검진 결과 이후 운동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강했던 안중근 참가자. 수치는 떨어지고 건강 회복되는 날이 성큼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을 지금 땀은 소모하고 저희 산소 합성하고 뭐 냉각시키기 위해서 땀 흘린 거랑 얼굴에 지금 막 혈액 순환 잘 시켜가지고 얼굴 갑자기 붉어졌다가 지금 또 회복 바로 시킨 거랑 이런 것들이 이제 성인병에 관련된 거 직접적인 병원 가서 운동하라는 얘기 들은 거다 이런 운동이었다는 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상태로는 다음에 꼭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상태로 해서 제 목표에 달성할 그날까지 꼭 계속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운동법이 있지만 자신에게 맞는 운동법과 난이도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결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없는데요. 각자의 체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참가자들의 체질에 맞춘 건강 멘토단의 운동법까지 앞으로 꾸준히 운동하며 건강을 관리하는 참가자들을 비만 제로 코리아가 응원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네, 다이어트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시작하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르면은 모두 의지가 약해지기 마련인데 제가 그럴 때일수록 더 혹독한 교관의 모습을 네.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네. 솔직히 저도 지금 하고 있는데 2주쯤 되니까 나태해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도 100일 프로젝트 제대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100일 후에 확실히 그 복근을 공개하는 걸로 어떨까요? 공약 한마디 해주시죠. 왕자. 제가 열심히 족발을 끊고 아니 공약을 하라고요. 네. 딴 소리 하지 말고 공약을 하세요. 만약에 실패 시에 뭘 하겠고 성공 시에 확실하게 이 시청자분들 앞에서 공개하겠다고. 네. 제가 왕자를 모음 만들 경우에는 여기 스튜디오에서 춤을 추도록 하겠습니다. 약합니다. 네. 어떤 춤인가요? 네. 섹시 댄스? 섹시 댄스. 알겠습니다. 보시기 어떠세요? 저도 참여자분들을 직접 만나봤는데요. 가장 사실 어려워하시는 게 매일 아침 저녁에 체중을 잰다는 것이었어요. 또 생활 습관의 조절, 운동량 체크, 식사량 조절, 또 물 자주 먹기 이런 거 사실은 쉽다고 하지만 습관으로 만들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하다 보면 굉장히 나태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제가 지금 칼로리를 이제 생각하다 보면서 먹으니까 이제 그 수치를 적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받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런 운동법 또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너계의 미모, 몸매면 몸매, 환상의 트레이너, 고아라 트레이너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 여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하체 비만, 이 하체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원장님, 하체 비만의 문제점이 뭔가요? 솔직히 하체 비만인 여성분들의 경우에 숨기고 가리기 바쁩니다. 특히 여름에는 바지 치마 길이가 짧아지니까 더 그렇겠죠? 그런데 이 하체 비만의 경우에는 원인이 유전, 부종, 호르몬 등에 있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하체에 살이 집중되는 원인은 자신의 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체 비만인 분들이 보면 오히려 마르거나 정상 체중인 분들이 많은데요. 하체 비만은 뚱뚱한 엉덩이나 허벅지 그런 거 외에도 틀어진 골반이나 또 휘어진 다리가 문제가 되는 일이 많거든요. 건강에도 하체 비만이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유전 정보나 이런 것들에 의한 건 줄 알았는데 또 운동 기능적인 장애에서도 이런 하체 비만이 비롯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하체 비만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고 또 개인별 운동법이나 개선하는 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체살 빼는 법을 확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아라 트레이너를 모신 겁니다. 하체 비만 해결법, 예방법 알려주시죠. 운동법으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운동은 하체 비만 탈출뿐만 아니라 F립, 그다음에 엉짱까지 될 수 있는 하체 운동, 스쿼트란 동작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스쿼트는 먼저 옆에서 보셨을 때 어깨 넓이로 11자로 서주신 상태에서 가슴을 세우시고 허리는 핀 상태로 먼저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시작을 할게요. 여기 상태에서 발이 무릎이 발보다 더 많이 나가지 않게 뒤로 더 앉는다는 느낌으로 뒤에 의자가 있으면 엉덩이로 터치한다는 느낌만 받으시면서 앉았다가 올라올 때에는 뒤꿈치로 밀고 오셔야 더 둥근에 효과적입니다. 엉덩이를 집중해야 되는 거니까. 엉덩이요? 엉덩이를 움직이는 네. 걸 많이 하는 그런 거네요. 네, 언뜻 이게 잘못하다 보면 이제 허벅지나 허리에 힘이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무릎 아플 수도 있어요. 네네네. 네, 이렇게 무릎이 발보다 앞으로 나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릎에 부하가 있기 때문에 무릎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엉덩이를 뒤로 빼주시고 시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버티는 건가요? 버티고 다시 올라올 때는 뒤꿈치로 밀면서 올라오셨다가 골반을 앞으로 살짝 말아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꽉 힘 주시면 됩니다. 네, 한 번 더 네. 이 운동에 그 주의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려갈 때 상체를 다 앞으로 이렇게 숙이시면서 내려가시는 경향이 있는데 항상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엉덩이만 터치한다는 느낌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땐 뒤꿈치로 밀면서 쭉 올라오시면 됩니다. 네, 또 다른 동작 하나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다른 동작은 런지라는 동작인데요. 옆에서 보셨을 때는 앞에 발과 뒤에 발 간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손 허리에 두시고요. 여기 상태에서 앞발은 기역자를 만든다 생각을 하시고요. 뒤에 발은 니은자. 이 상태에서 뒤에 있는 발이 무릎을 찍을 듯한 느낌으로 왔다가 다시 앞발에 있는 뒤꿈치로 밀고 오시면 되거든요. 네. 이때 주의할 점은 골반 틀어진 상태가 아니라 항상 골반은 앞에. 앞을 향해. 네. 항상 하신 상태에서 마찬가지 상체를 세우신 상태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뒤꿈치를 밀면서 올라오시면 됩니다. 네, 몇 분, 몇 회 정도 하면 될까요? 네, 한쪽씩 10번에서 13번 정도 진행을 해주시고요. 반대쪽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한쪽만 하면 한쪽이 너무 짝꿍이. 네. 네. 뭐 제가 뭐 자세히 보려고 한 건 아닌데 네. 엉덩이 근육이 막 이렇게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게 막 보이네요. 아, 그럼 이제 집중을 제대로 좀 잘,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제대로 뭐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뭐 엉덩이 운동한다고 그랬는데 네. 뭐 어깨가 들썩들썩하면 그건 아니는 거잖아요. 아니 본인이 이렇게 운동하면서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나 느낄 수 있는 건 이 거울을 보면 엉덩이로 이렇게 확인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이렇게 언제 어디서든 하체 비만 탈출을 위해서 운동할 수 있는 이 운동법 꼭 실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고아라 트레이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엔 조금 특별한 코너입니다. 대한민국 미남미녀 만들기 그냥 프로젝트 아닙니다. 대프로젝트 미인도 시간입니다. 희진 씨, 오늘은 어떠한 건강한 아름다움을 찾고 오셨나요? 네, 이번엔 제가 건강한 아름다움의 비법을 위해 특별한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몸이 튼튼해야 정신도 튼튼해지는 법.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성인 3명 중 1명은 갖고 있다는 대사증후군. 저승사자라는 별칭을 갖고 있을 정도로 현대인들에게 위험한 대사증후군은 이제 국민 질병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운동 부족과 과식, 생활 습관으로 인해 생긴 현대병, 잘 먹고 잘 살아서 생긴 성인병의 종합 선물 세트, 국민병이자 전 세계적 역병으로 치솟고 있는 대사증후군을 파헤쳐 건강한 미남미녀로 자리 잡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가 위치한 이곳. 오늘 건강한 미남미녀로 자리할 이정표를 위해 이곳을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제가 건강한 미남미녀가 되기 위한 비법들을 알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곳,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인데요. 국민들의 최고 관심사인 건강, 어떻게 하면 건강한 미남미녀가 될 수 있는지 그 이정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 제1의 화두 건강.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나의 건강. 여러분은 본인의 건강을 어떻게 챙기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이곳.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여기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예, 국민건강공단은 국민건강과 관련해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과 치료 및
건강 증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곳 부서는 국가 건강검진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럼 건강검진이 필요한 이유가 뭐가 이유요? 있을까요? 우리 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한 이유는 바로 질병의 조기 발견에 있습니다. 조기 발견을 해야만 조기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40세 이후에 건강검진이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예. 그 건강검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40세 이후에 시작되는 질병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혈압과 당뇨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의 일반 검진도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암의 경우도 20대부터 자궁경부암을 시작으로 40대부터는 위암, 유방암 검사, 50대부터는 대장암 검사 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검사들이 있네요. 네네. 공단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공단에서는 이제 일반 검진과 성향 전환기 건강 진단, 5대암 검진, 영양 검진, 부강 검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6월 1일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무료 건강 검진을 실시하게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요번에 처음 시행하는 거라고 들었어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자격 조건이나 막 그런 게 있을까요? 올 6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은 이제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고요. 또한 19세 이상 20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중 건강관리에 취약한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허리가 1인치 증가할 때마다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률은 18%, 뇌졸중 발병은 2배가 증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사증후군은 비만, 고혈압, 동맥경화 등 여러 질환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질병인데요. 허리가 1인치 줄어들면 신체 나이가 5년은 젊어져 건강과 아름다움을 함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인병의 종합 선물 세트가 대사증후군이라고 들었어요. 대사증후군이란 무엇인가요? 이 대사증후군이란 말이 좀 어렵죠.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소화되어 에너지원으로 바뀌는 일련의 과정을 신진대사라고 합니다. 대사증후군은 만성적인 신진대사 장애로 인해서 복부 미반, 높은 혈압, 높은 혈당, 높은 중성지방 혈증, 낮은 HDL 콜레스테롤 혈증이 5가지 중에서 한 사람이 3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대사증후군이 많은 질병의 원인인 것 같은데 공단에서는 대사증후군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대사증후군을 만성질환의 길목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분들이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생활습관 개선 등 건강 행태 개선이 필요한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 보유자를 대상으로 1:1 건강상담,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생활터 중심의 건강 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질병으로의 이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서 그러면 대사증후군 상담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건강검진을 받아서 대사증후군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공단 대표전화 1577 100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전국에 있는 저희 지사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사도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저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평소에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참 어려운 얘기인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팔굽혀펴기 등 스트레칭을 한 20분 정도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되도록이면 많이 먹지 않으려고 하고 또 좀 과식했을 경우에는 소화를 충분히 시키고 난 다음에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그런 생활 습관으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는 운동이 항상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다이어트 방송을 하면서 대사증후군 관리가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더욱 좋겠죠? CNB 대전방송 다이어트 미 지금 나가는 2번으로 연락주세요. 그래서 이번엔 대사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법을 찾으러 전문 원장님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사증후군에 대해 알고자 원장님께 찾아왔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대사증후군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대사증후군의 원인과 치료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대사증후군의 원인은 비만과 운동 부족이 되겠습니다. 현대인은 바쁜 일상 속에서 운동은 부족해지고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고칼로리, 고지방, 고염식을 섭취해 가면서 체내에 과다한 지방이 축적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쌓인 복부 지방 중에서 특히 내장 지방은 체내의 신진대사의 저항을 일으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병의 원인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대사증후군의 예방법은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의 생활화가 되겠습니다. 짜고, 달고, 기름진 음식으로 과식을 일삼으시면 대사증후군이 안 생길 수 없겠죠? 식사량은 줄이고 운동으로 지방은 태우고 근육은 늘리고 저칼로리, 저지방, 저염식을 즐기세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생활화하세요. 다이어트 미에서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의 기본 건강. 올 여름부터 건강한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 생활부터 확 바꿔주세요.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비법, 규칙적인 저염 식사, 운동, 다이어트, 체중 재기. 올 여름부터 함께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잘 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저희에게 필요한 정보였어요.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깜짝 놀란 게 그 대사증후군이 성인 3명 중에 1명꼴로 나타난다고 하셨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인 것 같아요. 불안해요. 네. 이번에 저희도 대사증후군에 관해 한번 알아볼까요? 정확한 진단 기준 5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MC분들도 다음번 건강검진 때 한번 체크해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 첫 번째는 먼저 허리둘레인데요. 남자분은 허리둘레 90cm 이상, 여자분은 80cm 이상 되면 첫 번째 문제가 되고요. HDL 콜레스테롤은 남성 40, 여성은 50 미만이고요. 중성지방은 150 이상, 혈압은 수축기 130, 이완기 85 이상, 그리고 공복혈당은 100 이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진단 기준 5가지 중에 하나고요. 이 중에 3가지 이상으로 문제가 된다면 대사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사증후군은 소리 없이 찾아오는 저승사자라고도 하던데 성인들 3명 중에 1명꼴로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전 더 놀랐어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검진 이후 대사증후군 발군 환자들에게 꼭 건강검진 숙지해달라는 공지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하니 공지문 받으신 분들은 건강 다이어트 실천하세요. 네, 그 무엇보다도 이 공지문을 받으신 분들은 저희 프로그램에 의뢰를 해주시면 저희가 다이어트 미를 통해서 확실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비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대사증후군을 통해서 질병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 많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 암까지 만병의 근원입니다. 여러분들 내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사증후군 아웃! 더 이상 뱃살이 인격이던 시대는 지났다.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뱃살 등의 비만은 그야말로 불가피한 것. 각종 성인병을 유발하며 지방간, 불임, 각종 합병증까지 일으키는 건강의 시한폭탄으로도 불리는 비만. 다가오는 여름을 맞이하여 건강한 다이어트 도전에 성공했던 살라눔 캠페인 참가자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중년들의 인생을 바꿔놓은 획기적인 다이어트는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비만이 야기하는 각종 질병으로 과로살 위험이 가장 높은 나이인 40대. 중장년층을 위해 개발된 이 다이어트는 하루 2회 체중을 재고 그래프에 표시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스트레스가 많고 밤늦게 먹고 마신 일이 잦은 40대의 NHK 방송부 전임 PD가 직접 실험해보고 개발한 다이어트 방법으로도 더 유명한데요. 현재 일본 효고현 아마가사키시에서 대사증후군 치료 프로그램으로 진행 중임은 물론 생활지도요법을 변형하여 개발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다이어트를 시작해보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장경동 목사님과 교회분들이 함께 참여해 체중 그래프를 작성하고 원격 케어를 받으며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변화시킨 결과 커다란 성과를 얻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 마무리된 다이어트 전문 제품이나 약, 많은 시간을 투자한 운동, 단식 등의 일반적인 다이어트 방법을 배제하고 개인의 식습관이나 생활 패턴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을 공유하며 각자 일상생활에서 실천해 나가는 방식으로 다이어트가 끝이 났습니다. 조금은 귀찮고 절제가 힘들 수 있어도 하루 2번 체중으로 재고 자신의 식습관을 조절하고 유산소 운동을 하며 다이어트했던 10주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아이고 우리 또 간만에 모였네요. 이제 꽃 피고 추울 때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꽃 피는 봄에 다시 또 모여봤는데 그동안 진행하시고 끝나고는 좀 어떠셨어요, 송 권사님? 처음에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체중만 재도 빠진다는 게 믿기지 않았는데 3개월간 해보면서 정말 신이 나더라고요. 이 체중 재기만 하고 조금 운동을 참 많이 하기는 했어요. 1시간에서 3시간 그 사이에 걷기는 했지만 정말 이렇게 많은 체중을 감량할 줄은 정말 생각을 못했는데 너무나 자신감이 생겨서 다른 사람한테도 이거 한번 꼭 해보라고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에요. 주위에서 저를 바라보고 정말 많이 빠졌다라는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체중은 재기만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얘기했거든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권사님은 끝나고 지금 1개월 정도 지났는데 어떠세요? 7kg 감량이었는데 그래도 많이 빠진 거죠. 근데 진짜 몸이 느껴요. 세상에 못 입던 옷도 자신 있게 입고 너무 감사해요. 난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권사님 살 빠진 거 그래 나 이거 체중 재가지고 이렇게 빠졌어. 그러고 막 보는 사람마다 내가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권사님은 또 하는 도중에 여행을 가셔가지고 제가 되게 불안했었던 케이스긴 했거든요. 부럽더라고요. 해외여행을 그렇게 자주 가시고 그래서 여행도 다녀오시고 했는데 또 갔다 오셔서는 어떻게 관리가 어떻게 되고 계신지. 그래프 하는 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올려야 된다는 게 남보다 더 올라가면 안 되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조절이 되더라고요. 조절하는 거를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과일을 많이 좋아해서 완전히 이제 빼놓고 막 과일로만 먹었는데 과일을 제가 많이 줄였어요. 저녁으로 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키로는 많이 안 빠져. 제가 원래 살이 안 빠져. 찌기는 쉬운데 남도 그렇지만 저는 원래 막 한 3일씩 금식을 해도요 한 1kg 그밖에 안 빠져요. 3일 금식을 해도. 그러고는 먹고 나면은 막 2kg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거는 제가 4kg 빠졌네? 4-5kg? 4-5kg 빠졌어. 그래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지금도 살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조절하는 걸 배웠고 요요 없이 진행되는 다이어트가 저희도 목적이기도 하니까 건강한 다이어트 통해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살이 찌고 안 찌고 다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예, 많은 분들에게 전파해 주시고요. 그 패턴 습관화 되셨다고 하셨으니까 또 유지되시고 더 감량이 남은 분들은 자체적으로도 또 다이어트 될 수 있는 방법 미리 다 알고 계시니까 꾸준히 건강 위해서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개월간 진행된 10주간의 다이어트 도전기. 번거로울 수 있는 아침 저녁 체중 재기가 이제 생활화되었다고 하시는데요. 내 몸을 사랑하고 알아가는 시작이 되겠죠?
체중 된다고 하니까 좀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우선은 같은 옷을 입은 복장에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체크를 하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잠옷 입고 제시라고 많이 보내드리거든요. 아침에는 잠옷을 입고 이제 일어나시자마자 화장실 용무를 다녀오시면 제일 가벼운 상태의 몸무게가 측정이 가능해요. 아침에 화장실 다녀오시고 몸무게 체크하셔서 그래프에 그리시고요. 저녁에는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바로 재실 수도 있지만 식사를 집에서 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하실 수도 있고 그때그때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녁까지 다 드시고 잠들기 바로 전에 잠옷으로 갈아입으시고 침대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체크를 하셔서 저녁 체중 그래프 기록을 하시면 매일 아침과 저녁에 체중의 그 간격을 아마 느끼시게 될 거고 전날과 오늘의 체중의 변화를 느끼시게 될 거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아침 그리고 저녁 이렇게 하루에 2번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아, 이번에 제가 이거 중량을 재고 이번 살 빼기를 하면서요, 제가 자신감을 얻었어요. 왜냐면 먹어야 될 음식과 먹어서는 살이 찌 안 되는 음식, 그거를 분리가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한테고 자신 있게 나보고 살 빠졌다고 그러면 아유 이거 살 빼기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 1시간씩만 걸어주고 야채 좋은 음식 먹고 또 물 2리터씩 먹어주고 탄수화물을 줄여주니까 아유 자동으로 몸이 건강해지고 살이 빠지고 너무나 내 몸에 행복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어깨 수술을 하려고 이번에 검진을 다 받았는데 다 좋아요. 혈관도 좋고 다 좋게 나왔어요. 맞아, 진짜 저도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체중만 재고 생활 패턴을 바꾸기만 했을 뿐인데 얻어낸 건강의 수원들.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맞아, 그때 권사님 병원에서 뭐 검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결과는 어떻게 잘 나오셨어요? 네, 건강검진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갑자기 머리가 띵해서 이제 머리 혈압약을 먹고 있는 상태가 좀 걱정이 돼서 종합검진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혈액검사, 모든 신부전 검사 이런 것까지 다 했는데 너무나 정상적이라고 그리고 막 정말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다이어트를 통해서 내 몸이 정말 건강해졌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엔 힘들지 몰라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건강도 찾고 자신감도 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 나를 위한 다이어트, 모두를 위한 다이어트. 자 우리 모두 다이어트 하세요. 어느덧 이렇게 저희 시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어떠셨나요? 뭐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렇게 지나갈수록 뭐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행복한 정보를 얻고 가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열심히 또 저희 MC 군단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바로 우리 방송을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런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네, 대국민 건강 수호 프로젝트 CMB 다이어트 미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희가 맛있게 먹고 열심히 국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우리 원장님? 건강 정보, 비만 퇴치, 다이어트의 올바른 정보들 앞으로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국민 건강 수호 프로젝트 다이어트 미. 비만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100세까지 튼튼하게 건강한 다이어트 하세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단기간에 살을 빼고 싶어서 여러 우리 환자분들이나 우리 참가자들 보면 극단적으로 음식을 줄이는 단식이나 아니면 한 가지 음식만 섭취하는 원푸드 다이어트 이런 것들이 사실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방법들은 빨리 살이 빠진다고는 하지만 사실 결론은 빈혈이나 근육 감소 또는 여러 가지 건강 이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신의 이 체질이나 비만의 원인에 따라서 그거에 맞춘 적절한 운동이나 적절한 식이 조절을 하는 것이 사실은 다이어트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의를 요하시기 바랍니다.